싱가포르처럼 공공주택, 양질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LH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차제에 이 부동산 PF 구조조정도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그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시장을 정리해 주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 있었던 부동산 관계장관 대책회의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그것도 강남, 그리고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또 갭 투자, 영끌이를 하는 그러한 투자자도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그 부동산 관계 장관, 그래서 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여러 이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책이 제대로 된 대책인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 대책이 뭔지 우선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해서 2029년까지 23만 6천 호를 분양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23만 6천 호를 분양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를 위해서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공공매입 임대주택 규모를 12만 호로 이상 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1만 호 이상을 공급을 더 하겠다. 그 중에서도 5만 4천 호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7월 예정되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했는데 확실하게 9월에는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러한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참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그리고 너무 한가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약간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갑자기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그동안 정부가 계속 수요를 띄우는, 가격을 띄우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좀 상승하는 조짐이 보였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서 공급이 갑자기 중단이 되었나요? 아니, 갑자기 감소했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부가 계속 집값 띄우기 위해서 수요를 계속 띄우는, 돈을 빌려줄게, 또 이러이러한 규제도 내가 완화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요를 띄우는 정책이었거든요. 그 수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급 정책으로 하니까 정말 완전히 뜬금없다,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설사 공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만약 공급을 한다면 이것은 신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번지수를 정말 잘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결국은 신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건설업, 그중에서 토건업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리겠다, 이런 정책이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대부분 수도권에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아주 특이하게 정말 인구부터 경제력이 서울 한 곳에 완전 집중되어 있잖아요. 뭐 싱가포르 같은 그런 섬나라를 제외하고는 정말 너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 양극화도 나타나고 또 지역 간 양극화도 나타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대책이 아니라 도리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공급과 관련해서 정말 공급이 부족하냐 이것은 정부가 또 아니라고 또 사실 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 그 대책회의에서 나온 그런 보도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 아래 표를 보시면 2023년도 그리고 앞으로 24년, 25년 그 아파트 입주 실적과 예정 물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해에는 10년 평균 대비 한 72%로 좀 적긴 했어요. 근데 올해 보시면 100%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 127% 정도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될 거라고 정부도 이렇게 보면서 대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앞으로 공급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그것도 당장 늘릴 수도 없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뭐 정권도 바뀌고 자기들은 다 물러난 다음인데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러한 이미 문제는 자기들이 다 일으켜 놓고 지금 엉뚱한 그러한 장기 대책을 내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는 정책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의 문제는 가수요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정책이 문제고 그래서 그 정책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가수요를 불리는 그러한 가수요를 계속 키우는 그러한 정책을 내세웠는지 정말 많아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그래서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분양권 관련해서 규제를 계속 완화했잖아요. 분양권 전매 제한도 그동안 뭐 수도권 최대 10년이었는데 이걸 3년을 줄이고 뭐 등등 그런 것도 있었고요. 실거주 의무도 그동안 뭐 이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이었는데 이것도 폐지해 버렸고요. 또 1주택 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입주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실 처분 의무를 사실은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폐지를 또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규제 지역도 보시면 원래 그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무려 전국적으로 112곳이 있었는데 주로 서울 수도권이었는데요. 이거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잠깐 남겨둔 정도에 다 풀어버렸다 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동안 중과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뭐 다 지금 완화하거나 폐지해 버렸어요. 뭐 취득세도 2주택자부터 중과하던 것을 3주택자로 옮겨 버렸고 그리고 또 세율도 낮췄고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하던 것도 세율도 이게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도 그동안 계속 또 연장해 왔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도 6억 원이었던 것을 9억 원으로 이것도 더 높여줬고요. 또 2주택자부터 중과하던 것을 3주택자로 또 바꿔줬고요. 또 1년 내 기준주택 처분해야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해서 소위 그 얘기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줬는데 이것을 3년 내로 이걸 또 사실 또 연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다주택을 갖고 있어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으니까 당연히 주택 수요가 막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돈을 계속 빌려주겠다 뭐 이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 지역 내에서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어떤 주택담보대출 못한다. 근데 이것도 폐지해버렸고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한다. 이렇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후에 6개월 내 기준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이걸 2년으로 이걸 또 완화했다가 다시 또 3년으로 지난해 1월에 다시 또 완화했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세우면서 집값 띄우는 정책을 또 계속 만들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40조 원 풀었고요. 올해는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7조 원을 풀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딱 가면 아주 자랑스럽게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생아 이제 소위 출산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뭐 소득 제한도 연간 1억 3천만 원인데 2억 원으로 이렇게 높여졌고 내년부터 이거 계속 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2억 원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높여주겠다. 뭐 이렇게 결국은 돈 빚내서 계속 집을 사라는 그런 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계속 이렇게 돈을 더 빌려줄 테니 계속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전세금도 계속 높아지고 그에 따라 또 전반적인 또 주택 가격을 또 띄우는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은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난해 40조 원, 올해 27조 원만큼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집값은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 조금 담보대출 결국은 할 때에 뭐 특례라는 이름으로 금리를 좀 낮춰준다고 해도 주택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큰 도움이 되겠느냐. 도리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출산 대책이 이 대책이 아니라 도리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아예 지금 이렇게 막 불나고 있는 지금 막 그런 상황에서 아예 쐐기를 박는 추가 대책까지 내세웠잖아요. 지난 6월 말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7월 시행을 앞으로 2개월 연장해서 9월로 미루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야, 이거 앞으로 이 2달 동안 더 적극적으로 집을 사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께서는 아니야, 이거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사람들은 이거 당연히 빚내서 집 사라는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정책 실패했다는 뜻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뭐 야당은 그러면 뭐 전혀 책임이 없느냐? 저는 야당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범일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관한은 정말 여야 막론하고 지난번 정부부터 시작해서 무려 24번 정책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계속 집값을 띄우는 정책이 돼버렸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고 또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또 이 야당도 지금 보니까 총선 직후에 이제 압승을 했으니까 적어도 국회에서라도 이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적어도 야당, 민주당에서 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뜬금없이 종부세 적어도 1주택에 대해서는 완화 폐지하겠다. 아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보니까 정부는 좀 집값 띄우려고 해도 적어도 야당에서 이것을 좀 적어도 가격을 안정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쓸 줄 알았는데 도리어 거기서도 같이 띄우는 정책이네.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지면 그러면은 적어도 집값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세금을 낼 줄 아는 세금도 안 내도 되네.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서울로 몰리고 강남으로 몰리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 말씀은 앞으로 적어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을 물론 해야 되지만 이건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그동안 수요를 계속 이렇게 띄우는 정책을 쓴 그 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를 가격을 계속 상향 안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계속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또 총인구도 줄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위 생산 연령 인구는 더 빠르게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도 계속 하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금리가 최근에 좀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기대다 하는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떨어져도 옛날처럼 이게 0%, 1%대 이렇게 가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는데 결국은 이 가격이 뜨는 것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정부가 이것을 부동산 PF 살리겠다 아니면 건설업 다 띄우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 당장에 경기를 좀 살려서 경제가 마치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차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 9월로 연기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제가 볼 때는 당장 시행해야 된다. 적어도 8월 1일부로 시행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땡겨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DSR을 당장 같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이게 그냥 막 얼마든지 대출해라, 뭐 싸게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뭐 신생아 관련해서 뭐 계속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하니까 이거 결국은 사람들이 쉽게 전세금도 올려주고 또 이 임대인, 그러니까 집 주인은 또 그래서 전세금 받고 또 자기는 또 딴 데 가서 또 더 좋은 집도 사겠다고 하면서 다시 또 전세 대출을 또 일으켜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면적인 그러한 스트레스 DSR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정말 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출산율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례 대출을 전면 폐지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걸 사실 대출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이걸 계속 뭐 그 일가구의 1주택에 대해서는 뭐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3주택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약간 중과인데 그 중과도 좀 안 해주겠다, 완화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차제에 이것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아예 기존의 그 재산세와 합해서 기본적인 재산세율은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거래세, 특히 양도소득세는 이 OECD에서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래서 이건 너무 징벌적인 그러한 과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신규 주택 분양도 있지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공급이에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정부가 그걸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세율은 OECD 평균으로 높이고, 반대로 이 거래세, 특히 뭐 취등록세보다는 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낮춰가지고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수는 변화가 없게 하되 이걸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식으로 하면 시장이 정말 안정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쉽게 사고 싶은 집 사고 또 팔고 싶은 집 팔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또 제가 외국인 주택이 자꾸 이제 늘어난다. 외국인, 특히 이 중국인들이 수도권, 그것도 서울에 와서 자꾸 주택을 지금 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처럼 자꾸 주택 가격이 막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 특별히 규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과세를 굉장히 엄격하게, 내국인에 비해서 뭐 그 소위 얘기하는 주택 구입 시에 여러 가지 세금 아니면 뭐 보유 재산세 세율을 굉장히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그렇게 쉽게 살 수 없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또 다시 또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결국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굉장히 고통받고, 그래서 또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공급은 장기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처럼 공공주택, 양질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이 LH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차제에 이 부동산 PF 구조조정도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그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시장을 정리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에요. 이 언론이 보면 이 부동산 카르텔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포 마케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지금 매일경제에서 나온 최근 기사인데요. 제목이래요. 그러게 작년에 집 사자고 했잖아. 엄마들 울먹. 7개월 만에 전국 집값 상승 전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뜨고 있는 딱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6월 집값 변동률을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올랐는데 지방은 하락했어요. 근데 이걸 전국적인 평균을 내다 보니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서울만 약간 지금 수도권만 약간 지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정부가 지금 억지로 막 지금 띄워서 지금 그렇다는 거고, 시장 원리로 보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집값 막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막 확산될 거야. 그러니까 집 사. 이렇게 지금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보세요. 결국은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국민 전체가 아니고,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소위 토건업자 편을 드는 그러한 정부 그 어떤 경제지의 한번 기사를 보세요. 뭐라고 돼? 꼬인 부동산 정책의 집값이 공급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실패, 주로 이 소위 수요를 막 띄우는 정책을 그동안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다시 또 그럼 공급을 또 많이 해라. 그런 여러 가지 뭐 재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규제를 다시 또
풀어라.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다시 또 그러니까 정부는 열심히 수요를 막 띄우는 그러한 정책 내세우고 또 언론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공급이 막 부족해. 그러니까 다시 또 공급도 늘려. 그래서 여러 전부 다 또 풀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누가 토건업자들 좋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경제지가 다 사실 최대 주주가 다 이 건설업 사이 건설회사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정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유튜브에서도 사실 썸네일 달 때 너무 자극적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상을 보도록 이렇게 막 호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제가 제목을 보면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걸 완전히 부풀리고 그 부풀린 걸 넘어서 내용을 아예 왜곡해가지고 그냥 막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막 공포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막 틀어가지고 이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토건업자들을 위한 그런 식으로 막 언론 보도를 해버리면 과연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몰라도 정치인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일하는 우리 정부의 고급 관료들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 우리 책임져 주십시오. 제발 토건업자 위하고 일부 이 투기 세력을 위한 그러한 정책, 그러한 언론 보도 하지 마시고요. 국민 전체 그리고 또 중산층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이제 막 열심히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 좀 제발 해 주시고 또 그러한 보도를 공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은 댓글로 여러분 의견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의 동참이 이 사회를 바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